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무엇을 해서 그 문제가 많다는 백제사를 복원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일본 서기 외에는 참고할 것이 없느냐? 아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가스라이팅 당했던 통일신라에 대해서 문무대왕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사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었다고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사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울릉도 옆에 보면 독도가 없습니다. 독도가 빠져 있어요. 이 교과서를 만든 국사편찬위원회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죽일 놈들을 봐라! 우리는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세뇌를 받아왔던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하고 알아보신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경주에 놀러 갔다가 불국사를 구경하고 마지막에 문무대왕릉이라고 해서 차를 타고 40분에서 50분 정도 갔던 적이 있거든요. 문무대왕릉을 보겠다고 도착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나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그 어디에도 문무대왕릉은 없고요. 바다 앞에 어떤 바위, 암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무대왕릉이라고 해서 안내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 표지판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문무대왕릉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문무왕은 681년 음력 7월에 죽었으며 유언에 따라 화장해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전설로는 문무왕이 용이 되었으며 왕의 유해가 안치된 바위를 대왕석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삼국유세에는 문무왕이 외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문사를 지었으나 완성시키지 못하고 죽자 바다의 용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자신이 용이 되어 침입해 들어오는 왜고를 막겠다며 자신의 시신을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따라 장사한 것이다. 이 바위를 대왕암 또는 대왕바위라고 하며 해중왕릉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건데 억지로 사실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유적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무식처럼 큰 병이 없다는 것이다. 무식이 문제야. 무식이 문제야, 무식. 신라 30대 문무대왕, 제위 661년부터 681년의 무덤이다. 동해안에는 200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수중릉으로 신라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지하에 있는 문무왕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만 해도 뻘통하고 찰통하다. 이놈아. 자, 그렇다면 경주시에 있는 이 암초가 문무대왕릉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문무대왕릉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문무대왕릉은 대륙에 있는 산동성 르자오시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밖에 없다. 그래, 거기밖에 없어. 산동성에 있는 르자오시에 보면 이렇게 큰 바위가 있고요. 그리고 큰 바위에 보면 대왕 사당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실제로 왕의 사당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왕바위입니다. 대왕바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방금 전에 경주시에 있는 해수욕장 앞에 있는 그 암초가 대왕바위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르자오시에 있는 여기가 대왕바위라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주위에는 용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둥아이현, 즉 동해현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동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이 만약에 신라였다면 이 바위가 있는 곳이 동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쪽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 이 지역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산동 반도가 이제 섬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이 대왕 바위는 물에 잠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유적지나 이런 사실관계들이 탐탁치 않거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유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이 안에 1억이 들어있어.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살인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사람은 죽었는데 수사기관이 이제 무능하다고 여론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제 범인은 찾기 어려우니까 죄가 없는데도 범인을 미리 정해놓고서 이 짜맞추기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화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죽일 놈들! 죽일 놈들! 과거에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한반도 내에서 이제 끼워 맞추기식 역사를 정립을 했고, 우리의 역사학자들은 그 역사관을 이제 계승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역사관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학교 교수들은 박사 논문들을 그렇게 썼단 말이죠. 이런 멍청한 놈들 같으니라고. 그 논문들이 지금까지 뿌리가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짜맞추기 수사가 된 것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 역사 유튜버 영상을 봤는데 주류 역사학 논리를 댓글로 비판하는 시청자들에 대해서 유튜버가 시청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영상과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어느 놈들이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제가 논리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역사학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또 고려의 영토가 훨씬 더 넓었기 때문이라는 이 등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검증되지 않은 판타지를 제외하고 보자면 사실 국력은 조선이 고려보다 더 강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를 전제하고 볼 때 영토도 고려에 비해 조선이 넓었고 인구도 더 많았습니다. 유사역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유사역사학이고 누가 정통역사학인 거죠? 저는 이 부분부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전제를 하고 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교과서만이 정답일까요? 예컨대 일본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라고 해가지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의 교과서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과서대로라면. 그렇지 않나요? 역사를 누가 썼느냐? 정치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일본 식민 지배를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사를 썼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판사의 판결도 수도 없이 뒤집어지는 거고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재심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진 그 법률도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법률이 바뀌기도 하고 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정이 된다는 것은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는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자신들의 논문의 그 연구 결과들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역사책은 더 이상 바뀌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역사 채널에 댓글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문학자 집단의 해석과 견해가 더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이 정설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소수 의견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논리는 틀렸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런 권력이 사라지고 나서 최근 들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는 권력에 의해서 유죄가 되었다가 그 권력이 사라지고 나서 무죄가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의 해석과 견해가 더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역사편찬위원회와 강단사학, 주된 주 권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역사 유튜버들이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눈먼 봉사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무지한 자들이 있는가? 또 다른 댓글을 보면 고려는 북경과 산둥 반도 땅을 소유했고 조선 반도 땅만 있는 나라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조선이 아메리카까지 소유해 있고 한양은 원래 현재의 워싱턴이라고 주장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에 따르면 조선이 더 크겠네요.
유사 역사끼리도 서로 교통정리가 안 되나 봅니다. 북경이 고려 땅이었다는 회개한 주장을 내세우는 이들은 중국사까지 대거 바꿔버릴 엄청난 분들입니다. 아주 처음 한단고기 열풍이 불 때만 해도 대륙 고려설이라는 게 나을 줄은 몰랐는데 유사 역사학의 자기 변신이 참 대단합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무지한 자들이 있는가? 고려의 강역이 베이징까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지명이 고려와 관련되어 있는 지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사서에서 나오는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타당하는 그 내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조선이 워싱턴에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고려의 강역이 베이징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혹은 고려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거나 워싱턴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A의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B와 C와 D의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A, B, C에 대해서 각각의 그 논리들을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워싱턴에 아메리카 대륙에 조선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잡아가지고 그런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B, C, D를 함께 싸잡아가지고 프레임을 씌운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게야? 늘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껏 자기가 배운 역사적인 지식들이 정답이어야 하는데 다른 논리와 다른 주장들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의 교수가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주로 그런 식으로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반박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신라시대 때 천문학자들이 일식이 잘 보이는 장소에서 일식을 관측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점을 흐려가면서 일식이 잘 보였느냐 적게 보였느냐 이런 식으로 고려의 강역이 북경까지 인접했느냐 아니냐 이것을 설명하는 지도를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비맹랑한 주장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영토가 과장된 지도를 넣어서 고려 강역이 만주 일대를 지배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판타지 소설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패턴인데 제3자인 시청자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쓰럽고 보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들은 개돼지도 아니고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지.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무엇을 해서 그 문제가 많다는 백제사를 복원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일본 서기 외에는 참고할 것이 없느냐? 그러면 다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일본 서기 부분 빼불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한 손에는 니폰도 들고 한 손에는 소규통 들고 경복궁담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가담한 양인 야쿠자 깡패예요. 이 양인 야쿠자가 나중에 역사 연구한답시고 일본서기 조선 지명교, 그러니까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지명은 일본서 찾으면 되는데 이 야쿠자가 일본서기 조선 지명교 해가지고 여기서 찾죠. 그 인물을 갖다가 그 야쿠자를 갖다 저 국사편찬위원회 저기에서 엄청 훌륭한 학자를 띄워놨어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이 학자들이 철의 카르텔이에요. 후사노시 앞에는 빼고 후사노시가 나쁜 사람이라는데 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추앙해놨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소개한 거죠. 아니 지금 나하고 말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고 일본 서기가 일본 지금 유력에 막 이것을 막 그 과장하고 막 뜯어 고쳤다는데 왜 그거 증거가 없잖아요. 막말로. 그놈들이 억지로 만들었다면서 그것은 믿어요? 그게 저는 소위 상식적으로 던지는 거요.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닥치거라 이놈! 내가 그따위 거짓말에 또 속을 줄 아느냐? 대화를 하자는 건 아니죠. 지금 웃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아니, 교수님들은 아까 안 웃었어요? 아니 이건 아니 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역사 토론회 사회를 보신 분이 전남대학교 총장님이신데 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의 우석대 교수의 얘기가 얼마나 기가 차면 이렇게 어이없이 웃음을 짓겠습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원본을 영상 시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청자와 국민들은 멍청한 개돼지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제 사학자들로 인해서 역사가 잘못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논문을 썼던 그 교수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만 자신들의 논문 때문에 잘못된 역사들을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 역사들을 보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관은 청산을 하고 이제 다시 역사를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